안녕하세요. 코리안버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채널에서 은퇴, 투자에 관련해서 질문을 남긴 것을 바탕으로 질문, 응답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남긴 질문이 있으면요. 역시 다른 시청자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고요. 저 또한 여기에 관한 대답을 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추가로 정보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가지 질문 정도를 추렸고요. 또 여기에 대한 답변 역시 같이 추가를 하였으니까요.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뱅가드 왕초보입니다. 2년 반 전에 뱅가드 IRA 로스 어카운트를 열어서 매년 맥스로 최고로 6,000불까지 넣고 있습니다. 최근에 뮤추얼 펀드 그리고 ETF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IRA 로스 어카운트에 매년 6,000불씩 컨트리뷰트를 하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는 은퇴할 때 얼마나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뱅가드 왕초보라고 하셨는데요. 질문하신 것을 보면은 매년 6,000불씩 넣고 있고 뮤추얼 펀드와 ETF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계시고요. 20년 후에 계속해서 6,000불씩 넣으면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요. 본인이 어떠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요. 얼마씩 넣어야 될 것도 알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넣어야 될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왕초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분에게는 이렇게 답을 먼저 드렸습니다. 연평균 8%로 수익을 봤을 때 20년 동안 계속 컨트리부트 불입을 하시면요. 20년 후에는 이 돈이 거의 30만 불 가까이 29만 6,537달러로 불어난다고 하였고요. 그 다음 10년을 더 투자하면 이 돈이 73만 4천 달러까지 불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평균 8%는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S&P 500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요, 길게 봐서는 보통 10% 정도로 잡기를 하는데요. 저는 숫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었고요. 20년 뒤에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굳이 제가 30년까지 추가 정보를 들은 것은요.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20년 동안 모았을 때 거의 30만 불 가까이 되기 때문에 1년에 15만 불 정도 모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을 더 모으면은요. 30년에 15년을 더해서 45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퇴라는 것은 복리의 마법이 붙기 때문에 돈을 계속 모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돈이 45만 불이 되는 것이 아닌 훨씬 더 높은 금액인 73만 불로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추가 정보를 조금 더 드릴 건데요. 제가 언급한 대로 보통 S&P 500 펀드는 10% 정도를 수익률로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는요. 역시 매년 6,000불씩 20년 동안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37만 8천 달러 정도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더 투자를 하시면은요. 이 돈이 108만 5천 달러로 불어나게 됩니다. 수익률 10%로 본 것 역시 10년에서 20년 불어나는 것과 20년에서 30년 불어나는 것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불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되겠습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피델리티 401K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액수를 로스 IRA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어 있어서 성장주 투자와 은퇴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로스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린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분이 질문하셨을 경우에는요, 이 가지고 계시는 피델리티 401K가 저는 이전 직장에 401K를 가지고 있고 이 돈이 현재까지 적립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직하고 퇴직 후에 이전 직장에서 401K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트레디셔널 401K는 트레디셔널 IRA로, 로스 401K는 로스 IRA로 편하게 롤오버가 가능합니다. 보통 401K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롤오버 피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롤오버 자체는 어떠한 페널티도 없고요. 이 과정에서 세금 역시 내지 않게 되니까요.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현재 직장에 가지고 있는 401K는 이것을
IRA로 롤오버 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fee가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롤오버를 할 때는 롤오버 fee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401k나 403b를 하시면은 페이첵마다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간 금액을 조금씩 옮길 때마다 롤오버 fee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있는 401k나 403b는 그냥 롤오버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베스팅이 되겠는데요. 베스팅 같은 경우는 401k에 들어가는 돈이 내가 내는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주가 매치해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 고용주가 매치해주는 금액이 실제로 나의 돈으로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베스팅 같은 경우는 1년에 20%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직장에 5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지 회사에서 매치해준 금액의 100%를 롤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해서 마지막으로 돈을 빼낼 때 이 매치된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년만 근무를 하였으면요, 회사가 매치된 금액이 $10,000가 있는데 여기에 20% $2,000밖에 못 가져오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회사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계속 근무를 하시면은요, 이 베스팅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재 다니는 직장의 401k나 403b에 돈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불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요. 인카인드 트랜스퍼라고 해서 별도로 페널티나 다른 제약이 없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음에도 같은 회사의 401k에서 그 회사의 IRA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401k나 403b에서 제공하는 옵션이랑 서비스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이가 50세 넘어 계셔서 이제 성장주 투자와 은퇴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이 경우 로스 IRA가 더 효과적인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 트래디셔널 로스의 경우에는 세금을 언제 내느냐, 지금 세금을 내고 나중에 찾을 때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로스냐, 지금 세금을 절약하는 대신에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 트래디셔널의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차이가 있지, 별도로 성장주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스 IRA를 하든 트래디셔널 IRA를 하시든 성장주로 하든 가치주로 하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든 조금 더 방어적으로 가든 고를 수 있는 투자 상품 자체는 똑같으니까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트래디셔널이냐 로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한 의도가요,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서 여기에 넣어놓은 돈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쌓일 것을 걱정을 하셨다면요, 이럴 경우에는 편하게 로스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집을 구매하면서 2.89%로 30년 융자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2달 안에 10만 불 정도의 여윳돈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재융자를 받고 15년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돈을 더 모아서 나중에 재융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배럴 모기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고 리파이낸스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집값을 갚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몰기지 이율이 굉장히 싸지면서 이렇게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집을 갚는 것이 손해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저도 2007년 정도에 처음으로 집을 샀을 때는 6.875%의 모기지를 내면서 집을 처음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일찍 미국에 오셔서 더 이전에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7%, 8%, 10% 넘는 모기지로도 집을 사신 선배님들이 계실 건데요. 어쨌든 제가 집을 샀을 때만 하더라도 7% 가까이 나오는 모기지 이율이 나왔기 때문에 웬만큼 투자를 잘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불리지 않은 한 이럴 때는 그냥 편하게 집값을 갚는 것이 더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 2.5% 가까운 모기지 이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먼저 갚을지 아니면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 더 불릴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집값을 갚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때 목돈을 갚았을 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옵션이 있는데 리캐스트라는 옵션이 있으니 이것을 한번 모기지 회사와 상의를 해보려고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리파이낸스와 리퀘스트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이낸스는 여러분께서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짜리 모기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율이 낮아져서 조금 더 좋은 이율로 이 모기지를 새로 신청해서 처음부터 15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리파이낸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이 되겠고요. 남은 기간이 15년, 30년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기지 신청을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로징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리퀘스트는 이것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현재 모기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남는 금액만 조정하는 것이 리퀘스트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모기지의 이율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대신 목돈이 생겼거나 혹은 그동안 꾸준히 원금을 많이 갚아서 원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리퀘스트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의 원금이 갚았을 때 리퀘스트 옵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모기지론이 15년이고 2년을 갚았으면요. 남은 14년 동안에 갚아야 될 돈만 다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파이낸스를 할 때는 다시 소득 증명도 해야 되고 혹은 집의 서베이나 가격 같은 것도 다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다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리파이낸스와 리퀘스트의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지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요. 모기지 비율이 확실히 차이가 나면은요, 리파이낸스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낸 모기지와 지금 새로 신청할 모기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원금을 많이 갚으셨으면은 리퀘스트 옵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제가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를 원한다면은 굳이 S&P 뮤추얼 펀드보다는 S&P 500 ETF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첫 번째, 거래 시간 중에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다. 두 번째, 수수료가 펀드보다는 ETF가 저렴하다.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자에 관해서 아시고요. 뮤추얼 펀드와 ETF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분께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뱅가드에서 IRA 계정을 처음부터 셋업하는 영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이것을 클릭하세요, 저것을 클릭하세요, 이것을 사세요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기에는 ETF의 장점도 있지만 뮤추얼 펀드가 조금 더 편하다는 측면에서 뮤추얼 펀드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우선 ETF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질문을 하신 대로 거래 시간 중에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장이 열렸을 때 가격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뱅가드 S&P 500 ETF V5를 구입했다 하면은요. 저는 9시에 샀고 옆에 있는 내 친구는 12시에 샀으면요. 같은 종목을 샀더라도 제가 9시에 산 금액과 12시에 산 금액이 ETF 경우에는 다릅니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장이 다 마감되고 주식의 가격이 정해진 다음에 이렇게 정해진 주식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뮤추얼 펀드의 가격이 장이 마감되고 나서 결정이 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 VFIAX를 구입하셨으면요. 내가 9시에 오더를 넣건 내 친구가 12시에 오더를 넣건 옆에 있는 이웃이 3시에 오더를 넣건 같은 날에 구입이 되면은 다 같은 금액으로 뮤추얼 펀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이 열렸을 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겠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기는 뮤추얼 펀드가 ETF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1센트도 남지 않고 정확하게 $500가 뮤추얼 펀드를 사는데 전 금액이 소진되는데요. ETF 같은 경우는 회사에 따라서 소수점 거래를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에 남는 금액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자동 투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초보자분들이 금액을 정해놓고 자동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기는 뮤추얼 펀드가 조금 더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뮤추얼 펀드, ETF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어떤 것을 고를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둘 다 섞어서 가지고 계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6,000불씩 넣는 IRA는 한 달에 500달러씩 저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IRA는 뮤추얼 펀드로 매달 500달러씩 들어가도록 해놓고요. 남는 여유 자금으로서 장이 열렸을 때 가격 변동을 보시면서 싸다고 생각됐을 때 구입하시고 올라갔을 때 팔기를 원하시면요. 이러한 일반 투자 계정 같은 경우는 ETF로 운영을 하시면서 뮤추얼 펀드의 장점과 ETF 장점을 둘 다 활용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5위급 플랜에 가입을 했습니다. 타겟 인로먼트 펀드로 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따로 주식이나 펀드를 사는 게 아니고 타겟 인로먼트 펀드에서 자동적으로 투자되게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529는 교육을 위한 로스 IRA 계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세금을 뗀 애프터텍스 금액을 529 계정에 넣게 되고요. 이러한 금액이 교육을 위해서 쓰게 될 때는요, 불안한 금액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는 주세 감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트래디셔널 IRA의 성격도 주에 따라서는 가지게 됩니다. 특정 주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되는 주에서 스폰서를 하는 529 플랜을 하였을 때 주세를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세 감면 효과는 주마다 각각 다르니까요.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주에 529 룰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신 타겟 인로먼트 같은 경우는 4가지 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와 같은 성격인데요. 미국 주식 펀드와 미국 채권 펀드,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식 펀드와 세계 채권 펀드가 한 펀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주식과 전 세계에 있는 채권을 펀드 하나만 삼으로써 소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타겟 인로먼트 펀드 같은 경우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자녀가 굉장히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타겟 인로먼트 펀드에 가입을 했으면요, 이러한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을 되기 위해서 이러한 채권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상품을 고르고 본인께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은요, 이러한 타겟 인로먼트 펀드 혹은 은퇴를 위한 타겟 리타이어먼트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많은 도움 얻습니다. 저는 회사에 잠깐 다니면서 넣어둔 401k가 조금 들어있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전 회사에 다녔던 401k가 아직까지 조금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돈을 IRA로 롤오버를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페널티를 내야 하는지요? 대부분 이전 회사에 있는 401k는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 IRA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그런 이유는요, 401k나 403b는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주는 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베네핏 혜택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요, 이러한 베네핏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401k 회사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분기마다 이러한 수수료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1k 회사에서 이 회사와 연결된 다른 임의의 IRA 회사로 계정을 아예 옮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401k에 돈이 있는 것을 까먹었다가 몇 년 뒤에 체크하려고 했을 때 이 401k에 돈이 없고 전혀 엉뚱한 다른 회사로 자동 롤오버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회사에서 관리하는지 찾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 IRA 회사로 미리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요. 특정 401k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도 별도로 페널티나 피를 매기지 않고 그대로 401k에 넣어두도록 허용을 해주는 이러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1k 회사에 있는 뮤추얼 펀드나 ETF 등이 굉장히 좋은 펀드가 있고요. 서비스 역시 굉장히 좋을 때는요, 굳이 이것을 IRA로 넣어놓을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계셔도 별로 해가 되는 것은 없겠죠. 이러한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웬만하면 열의 9은 IRA로 옮기는 것이 본인께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한 회사에 401k가 있으면요, 히스토리를 가져서 뭐 트랜잭션 히스토리, 어카운트 히스토리 등을 보시면요, 수익률 등도 나올 거고요, 분기마다 추가로 어떠한 피가 붙었는지, 메인터넌스 피가 있는지, 어카운트 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대로 가만둬도 문제가 없을지 IRA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01k를 IRA로 옮길 때는요, 별도로 페널티는 없고요,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 역시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IRA로 롤오버를 할 때 $50에서 $100 사이에 롤오버 피를 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음 질문 되겠습니다. 10년을 401k 2040 타겟 리타이먼트 2040 펀드가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S&P 500 펀드와 반반씩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같은 것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는 올인원 펀드라고 해서요, 이 펀드 안에 전 세계의 주식과 전 세계의 채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 회사랑 펀드 매니저는 이 펀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미리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굳이 S&P 500 펀드나 다른 펀드를 섞지 않으셔도 되겠는데요, 보통 이러한 타겟 리타이어먼트 펀드를 가지신 분의 불만은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익률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겟 리타이어먼트 펀드의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타겟 리타이어먼트 펀드는 여러분의 나이와 은퇴 나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러한 채권의 비중만큼 100% 주식으로 되어 있는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 펀드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를 가지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는데요, 대신 이러한 타겟 리타이먼트 펀드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100% 주식 펀드나 S&P 500 인덱스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때 채권의 비중만큼 쿠션 역할을 해줌으로써 수익률이 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해 두시고요. 다만 2040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에서 거의 19년, 20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면요, S&P 500 펀드나 주식 펀드를 같이 섞어서 조금 더 가져가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타겟 리타이먼트 2040 펀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시면요, 추가해도 무방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은퇴할 시점이 와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2040 펀드 100% 운영하는 것보다는요, S&P 500 펀드를 같이 섞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 두시고서요, 본인께서 잘 적당히 섞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로스 IRA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6,000불 한도 펀드를 불입을 했는데요, 저의 아내는 약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소액 500불 가량을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불 가량 버니까 1년에 6,000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 아내 이름으로 뱅가드 로스 IRA를 가입해도 되는지 상관없나요? 질문에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로스 IRA 가입을 해서 역시 6,000달러를 아내분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상관없나요? 라고 제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배우자 IRA, 스파우셜 IRA에 관해서 최근 영상을 올렸는데요, 부부 합산으로 보고를 할 때, 즉 조인트 파일링으로 세금 보고를 하실 때는요, 배우자 IRA, 스파우셜 IRA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소득이 적어서 6,000불 미만이어도요, 1년 IRA 최고 불입 금액인 6,000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50세 이상이시면요 7,000불까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분의 소득이 아예 없어도 역시 6,000불을 불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스파우셜 IRA에 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요, 외벌이를 하시거나 배우자분의 소득이 적을 때는 본인의 IRA만 이용을 하여서 12,000달러가 아닌 6,000달러를 불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 합산으로 보고를 하시면 스파우셜 IRA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서요, 최대한 이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되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트래디셔널 IRA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계좌로 ETF를 살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IRA 계좌라 그러면은 단순히 뮤추얼 펀드만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여기 관해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는 IRA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IRA 계좌는 그냥 국 끓이는 냄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냄비 안에 여러 가지 음식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IRA 자체는 주식, 뮤추얼 펀드, ETF, 캐시, 채권, 보험 등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6,000달러로 주식을 사고요. 내년에는 6,000달러로 ETF를 사시고 다음에는 채권을 사시고 이런 식도 가능하고요. 불입하는 금액만 넘지 않으면은 1,000달러로 주식, 1,000달러로 뮤추얼 펀드, 1,000달러로 ETF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실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잘 고르셔서 운영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IRA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IRA 안에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조금 새로운 개념의 투자 상품을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뜨기 시작한 크립토, 코인도 있겠고요.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이나 상가의 일부 지분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러한 IRA 계정 역시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주목받지 않는 미술품인데요. 또 몇십 년 후에 이러한 미술품의 비중이 천문학적으로 뜰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미술품과 골동품에 투자를 하는 IRA 등도 있고요. 이외에도 음원 소스에 투자를 하는 IRA, 농장이나 저수지 등의 땅에 투자하는 IRA, 그리고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 컴퍼니 등에 투자를 하는 IRA 등도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얼터너티브 IRA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공부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실 특별한 질문은 한 것은 아니고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보가 좋아서 여러분도 좋은 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50세 이상은 401k에 더 넣을 수 있는 거를 몰랐네요. 열심히 노후 자금을 부여야 할 텐데 영 멀었네요. 좋은 길라잡이가 된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401k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에 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01k는 2021년 기준으로 19,500달러를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은요, 캐치업 어마운트라고 해서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금액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 금액은 6,500달러가 되겠는데요. 따라서 19,500달러에 6,500달러를 더한 26,000달러가 50세 이상의 분들이 401k나 403b에 넣을 수 있는 불입 최대 한도 금액 되겠습니다. IRA 역시 비슷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넣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은 6,000달러가 되겠는데요. 역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캐치업 어마운트로 1,000달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50세 이상인 분들은 IRA에 1년에 7,000달러를 불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 되셨고요. 돈이 어느 정도 남으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캐치업 어마운트를 잘 이용하셔서 은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되도록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제 채널에 남겨놓으신 이러한 댓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다른 분들도 이러한 댓글을 보게 되시고요. 저 역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 등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는 것 역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